연금만 믿고 퇴직했는데 정작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금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거든요. 요즘 이런 말 정말 자주 들립니다. 은퇴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한숨 돌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연금액은 생각보다 적고 거기서 또 세금까지 떼어가니 한숨만 깊어집니다. 더 황당한 건 이겁니다. 똑같이 연금 받는다면서 왜 누구는 매달 원천 징수만 끝나고 나는 종합과세로 세금 폭탄을 맞지? 바로 이 점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함정입니다. 연금 수령 구조를 잘 모르면 은퇴 후 세금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의 과세 구조, 특히 원천 징수와 종합소득 과세의 차이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풀어드릴게요. 원천 징수와 종합과세, 뭐가 다른가요? 원천 징수 말 그대로 받기 전에 미리 떼간다는 개념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처럼 공적연금에서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는 분리과세로 끝나며 따로 세금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과세 공적연금 이외에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등을 포함해 모든 연금소득을 합산해서 연 1,2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세율은 누진적으로 올라가며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난 매달 세금 뗐으니 걱정 없다고? 63세 김태식 씨의 오해. 김태식 씨는 60세에 퇴직하면서 매달 국민연금 120만 원, 개인연금, 연금저축에서 6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연금회사에서 매달 세금 떼고 입금해주니 그는 별도로 신고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연금저축에서 받는 60만 원은 분리과세 선택이 안 된 상태였고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해버려 종합과세 대상이 된 겁니다. 결국 다른 금융소득, 임대소득까지 합쳐 세금이 수십만 원 추가 발생했고 뒤늦게 세무서에서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교훈, 연금저축도 그냥 받으면 되는 줄 알았다가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신청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사례 2. 연금 설계 잘못했다가 퇴직 1년차부터 세금 폭탄. 61세 박정희 씨 부부. 박정희 씨는 남편과 함께 연금저축과 IRP에 꽤 많은 금액을 저축해왔습니다. 세액 공제 혜택도 좋고 노후 대비엔 최고조라며 열심히 모았죠. 그런데 퇴직 후 61세부터 두 사람 모두 연금 수령을 시작했는데 합산 수령액이 부부 합쳐 매년 2,4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남편의 임대소득 500만 원, 금융소득 300만 원이 합쳐지면서 갑자기 종합소득세율 15% 구간에 진입하게 된 겁니다. 결국 매달 연금은 꼬박꼬박 받는데 세금으로 수백만 원이 나가버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된 거죠. 교훈, 부부가 함께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을 조율하지 않으면 종합과세에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연간 수령액을 미리 조정하거나 한 사람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사례 3. 공무원 연금만으로 안심했는데 이자 소득 때문에 망했다. 66세 정영자 씨. 정영자 씨는 퇴직 후 매달 공무원 연금 250만 원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종합과세 대상 아니야. 공무원 연금은 원천 징수로 끝나잖아. 하며 안심했죠.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 씨가 은행에 넣어둔 정기예금에서 이자 소득이 연 2천만 원 가까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공무원 연금까지 포함한 모든 소득이 종합과세로 묶였습니다. 결국 연금은 원천 징수했지만 추가로 수백만 원 세금이 다시 붙은 겁니다. 이자 받으려고 넣어둔 건데 결과적으로 다 토해낸 셈이 됐다고 씁쓸해했습니다. 교훈, 공적연금이라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은퇴 후 연금세금 이렇게 대비하세요. 연금저축과 IRP는 분리과세 신청 가능 여부 꼭 확인. 연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금 리스크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을 분산하라. 부부간 연금 수령을 동시에 시작하지 말고 시기차를 두어 세금 누진 구간 진입을 막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소득, 임대소득도 함께 고려하라. 연금만 계산하지 말고 전체 소득 구조를 파악해 종합소득세 구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하고 나면 고정수입이 생겼다는 안도감에 빠질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에서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세금 때문에 그 금액이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줄어든다면 생활의 질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나는 세무 전문가도 아니고 복잡한 계산은 싫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부터라도 간단한 연금 과세 구조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시작 전 세무 상담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노후는 준비보다 설계가 더 중요합니다. 받는 것보다 남는 게 많은 연금 수령 전략,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연금이 웬 세금 지옥? 원천 징수와 종합과세의 결정적 차이 알고 계십니까?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고정소득이 생겼으니 세금 문제는 끝났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더라도 누군가는 월별로 세금이 끝나고 다른 누군가는 연말에 수백만 원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금소득의 과세 방식, 즉 원천 징수와 종합소득과세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 수령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세금 구조를 중심으로 오해가 많은 부분과 실제 사례를 통해 퇴직 이후 세금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연금소득의 과세구조 핵심은 총액과 소득 종류. 퇴직 후 받는 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 개인연금보험 등. 이 중 공적연금은 일정 수준 이하라면 원천 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적연금은 다릅니다.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다른 소득의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과 합산하여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수령액이 많아질수록 소득세율이 6%에서 15%, 24%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소득자들이 맞닥뜨리는 세금 지옥의 실체입니다. 2. 실제 사례로 본 연금세금의 오해와 실수. 사례 세금 이미 떼고 받았는데요. 분리과세 신청 안 한 63세 김씨. 김씨는 국민연금 120만 원, 연금저축에서 매달 60만 원을 수령 중이었습니다. 연금저축 수령 시 일정 금액의 세금이 원천 징수되니 신고는 따로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의 연간 수령액이 720만 원, 국민연금과 합쳐 연 2,160만 원에 달하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고 다른 금융소득까지 합산되며 종합소득세 수백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분석 연금저축 IRP 수령 시에는 분리과세 신청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종합과세로 묶이게 되며 생각보다 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부부가 연금 나눠 받았을 뿐인데 연금 합산 실수로 세금 폭탄 맞은 박씨 부부. 박씨 부부는 IRP와 연금저축에 각각 가입해 꾸준히 저축해왔습니다. 퇴직 후 두 사람 모두 연금 수령을 개시했으나 각자 연간 1,2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면서 부부 합산 총 2,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남편의 임대소득 400만 원이 추가되며 예상치 못한 종합소득세가 발생했습니다. 분석 부부가 동시에 연금 수령을 개시하면 합산 소득이 누진세율 구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은 수령 시점을 늦추거나 분리과세 신청을 통해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례 공무원 연금은 과세 끝난 줄 알았는데 금융소득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된 정 씨. 공무원 연금 수령자 정 씨는 매달 250만 원씩 받고 있었고 원천 징수로 세금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금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기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었고 공무원 연금까지 포함된 소득 전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분석 공적연금도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공무원 연금이라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3. 연금 수령 시 세금 리스크 줄이는 전략. 분리과세 여부 확인은 기본. 연금저축이나 IRP는 수령 개시 시점에 분리과세 신청 5.5% 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면 해당 연금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 조정. 연금을 한 번에 많이 받는 것보다는 여러 연도에 걸쳐 분산 수령하거나 부부 중 한 명씩 시차를 두고 수령을 시작하는 방식이 종합소득세 누진 구간 진입을 막는 데 유리합니다. 다른 소득과의 연계 고려. 연금 외에 발생하는 금융소득예금, 펀드, 임대소득 등을 고려해 연간 총소득이 과세 기준 금액 1,200만 원, 2,000만 원 등을 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결론 연금 수령, 세금까지 계산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연금이 중요한 소득원이 된 지금 단순히 얼마 받느냐보다 중요한 건 얼마가 내 손에 남느냐입니다. 연금 수령 자체는 노후 생활의 기반이지만 세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 세금 문제를 겪는 이유는 단 하나,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몰라서 피해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미리 아는 자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을 앞둔 분들이라면 반드시 분리과세 신청 여부, 연간 총소득 수준, 부부의 수령 시점 조율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철저한 시뮬레이션과 사전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 10분의 세무 상담이 수백만 원의 세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